제3강 2점 수능 테스트 문제입니다. 1번 그림 가완하는 속성작용에 의해 최설성 퇴적물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속성작용에는 두 가지 작용이 있는데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이 있습니다. 먼저 다짐작용은 아랫부분에 쌓인 퇴적물이 윗부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서 치밀하게 다져지는 작용이죠. 이 과정에 의해서 퇴적 입자 사이의 공극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공극의 크기가 작아졌죠. 그리고 교결작용은 끈적끈적한 물질, 석회질 물질이라든가 규질 물질 등이 이 틈 공극에 침전되어서 퇴적 입자를 단단하게 붙게 해서 결국은 퇴적암으로 만드는 작용이 교결작용입니다. 그래서 퇴적물이 퇴적암이 되기 위해서는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받아야 합니다. 간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고르기. 기억, 퇴적물의 총 부피가 작아졌다. 퇴적물의 총 부피는 이 퇴적 입자와 공극의 부피를 합한 것이 되는데 다짐작용에 의해서 이 공극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 공극의 크기가 작아지면 퇴적물의 총 부피 작아지게 되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공극의 평균 크기가 작아졌다. 다짐작용에 의해서 아랫부분의 퇴적물이 윗부분 퇴적물 무게에 의해서 치밀하게 다져진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면 공극의 평균 크기가 작아지는 거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교결작용이 일어났다. 나에서 끈적끈적한 석회질 물질과 규질 물질 등이 공극에 침전되면 퇴적 입자를 단단하게 붙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교결물질 이 사이사이에 교결물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교결작용이 일어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2번 그림 가는 특성이 같은 쇠설성 퇴적 입자, 그러니까 같은 모래면 모래, 같은 점토면 점토, 같은 성질의 퇴적물이 계속 쌓인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됩니다. 지속적으로 퇴적되는 어느 바다를, 그리고 나는 이 바다에서 퇴적물의 물리량 파이는 퇴적물의 총 부피분의 공극의 총 부피입니다. 깊이 2km의 퇴적물과 비교한 1km의 퇴적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입니다. 기준은 1km의 퇴적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억, 퇴적물의 밀도가 크다라고 그랬는데 깊이가 깊어질수록 위에 쌓인 퇴적물의 무게가 증가하기 때문에 다짐작용을 더욱더 많이 받아서 공극의 크기가 더 작아지게 되고, 또 깊이 들어갈수록 교결물질로 채워지는 교결작용도 더욱더 많이 받기 때문에 깊이가 깊어질수록 퇴적물의 밀도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km에서는 2km에서보다 작게 되지요. 밀도가, 퇴적물의 밀도가 작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공극의 평균 크기가 크다라고 그랬는데 깊이가 깊어질수록 다짐작용을 받아서 공극의 크기가 작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깊이가 얕은 1km가 깊이가 깊은 2km보다는 공극의 평균 크기가 클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퇴적물이 받는 압력이 더 크다라고 그랬는데 당연히 깊이가 깊을수록 퇴적물이 받는 압력은 크게 되지요. 그래서 1km는 2km보다 퇴적물이 받는 압력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지요.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니은만 맞았습니다. 3번 다음은 퇴적암 표본 A와 B를 관찰하여 작성한 보고서의 일부이다. A와 B는 각각 사암과 요감 중 하나이다. A 암석은 연한 회색을 띠고 있으며 나란한 줄무늬가 관찰된다고 그랬는데 이 나란한 줄무늬는 층리죠. 층리가 왜 생기냐면은 퇴적암은 서로 다른 크기, 모양, 색깔이 다른 여러가지 퇴적물이 겹겹이 쌓이기 때문에 층층이 쌓인 구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구조가 층리 구조입니다. 층리 구조는 사암과 여감 중에서 사암에 잘 나타납니다.
그리고 표본을 손으로 만져보면 약간 거칠다. 사암은 모래 크기의 입자가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거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그 다음에 퇴적입자 대부분의 크기는 진흙보다 크다. 모래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진흙보다는 약간 큽니다. 여기 3cm 길이를 요 정도로 했을 때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사암은 비교적 입자가 큰 모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약간 거칠거칠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A는 사암으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B, 여러 색의 굵은 자갈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자갈이 여기 보면은 관찰이 되고 있죠. 그리고 굵은 자갈 사이사이에 모래, 실트, 점토가 포함되어 있다. 이거는 여감인데, 여감은 자갈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갈 사이사이에 모래라든가 실트, 점토가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B는 여감입니다. A와 B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나라는 줄무늬, 층리라고 그랬죠. 퇴적암이 만들어질 때 크기, 모양, 색깔이 다른 여러가지 퇴적물이 겹겹이 나란히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층리 구조가 나타나는 거 사암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B는 사암이다. 틀렸죠. B는 여감입니다. A가 사암이죠. 그 다음에 디귿 A와 B는 모두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한다. 무엇을 쇠설성 퇴적암이라고 하느냐면은 지표 부근의 암석이 풍화, 침식작용을 받아서 생성된 조그만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점토, 이러한 그 퇴적물하고, 그 다음에 화산재에도 가는 알갱이로 이루어졌는데, 쇠설성 퇴적물이나 화산 쇠설물 이런 것이 쌓여서 이루어진 퇴적암이 쇠설성 퇴적암이기 때문에 사암과 여감은 모두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되는 거 맞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암은 16분의 1에서 2mm 사이에 있는 모래로 이루어져 있고, 여감은 2mm 이상의 주로 자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쇠설성 퇴적암에 해당되는 거 맞았습니다.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4번 그림은 서로 다른 종류의 쇠설성 퇴적입자. 쇠설성 퇴적입자는 암석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자갈, 2mm 이상의 자갈 또는 16분의 1에서 2mm가 되는 모래, 16분의 1에서 251분의 1mm가 되는 실트라든가 256분의 1mm 이하가 되는 점토, 이런 걸로 구성된 암석이 바로 쇠설성 입자인데, 쇠설성 입자를 나타내는 것이다. A, B, C는 각각 자갈, 모래, 실트 중 하나이다. 이 중에서 가장 크기가 작은 A는 0에서부터 1mm 사이 한 0.5mm 정도가 되는데, 0.5mm 해당되는 것은 실트입니다. 그리고 모래는 여기 크기로 볼 때 16분의 1에서 2mm 사이로 봐야 되는데, 이거는 모래입니다. 그리고 C는 크기로 볼 때 2mm 이상이 되기 때문에 자갈입니다. 그래서 기억, 실트는 A다. 맞았죠? 그 다음에 니은 구성 입자 중 A, 실트와 B, 모래의 함량이 각각 실트는 5%, 모래는 95%인 쇠설성 퇴적암은 4암이다. 맞았죠?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쇠설성 퇴적암은 4암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고, 그 다음에 C와 같은 크기의 석회질 생물체에는 산호라든가 유공충과 같은 생물체인데, 이러한 생물체의 파편이 집적되어 만들어진 퇴적암은 유기적 퇴적암인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유기적 석회암, 여감이 아닙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기억하고 니은만 맞았습니다. 5번 그림은 세 가지 퇴적암 표본을 특징에 따라 구분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석회암, 이암, 사암. 석회암은 화학적 석회암도 있고 유기적 석회암도 있는데, 화학적 석회암은 물에 용해되어 있는 탄산칼슘 성분이 물이 증발해 가지고 침전해서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은 화학적 퇴적암. 그 다음에 생물의 유해나 골격, 그러니까 석회질 생물체인
산호라든가 유공충의 유해라든가 골격 흔적이 쌓여서 퇴적암이 되는 경우를 유기적 석회암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화학적 석회암하고 유기적 석회암은 쇠설성 퇴적암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암하고 이암은 주로 모래, 이암은 주로 점토라든가 실트가 쌓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요 구성광물이 암석의 풍화 침식작용을 받아 생성된 파편, 요거는 이제 쇠설이죠. 쇠설로 퇴적암의 쇠설로 이루어졌느냐? 아닌 거, 석회암이 되지요. 그 다음에 바닥으로 암석의 표면을 문질렀을 때 구성 입자가 상대적으로 느껴지느냐? 이암하고 사암이 있는데 이암은 주로 실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암은 이보다 좀 더 입자의 크기가 큰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퇴적 입자의 평균 크기는 사암이 이암보다 크지요. 그래서 손바닥으로 문질렀을 때 상대적으로 잘 느껴지는 것은 사암입니다. 그래서 C는 사암, 그리고 B는 이암이 되지요. 자, 옳은 거 고르기. 칼슘은 A, 석회암의 주요 구성원소이다. 맞았지요. 석회암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칼슘은 석회암의 주요 구성 성분. 맞았습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B는 이암이다. B는 이암. 맞았지요. 그 다음에 퇴적입자의 평균 크기, 이암이 C, 사암보다 크다가 아니고 작다지요. 이암은 주로 실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암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퇴적입자의 평균 크기는 B가 C보다 작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기억하고 니은만 맞았습니다. 6번 그림은 자갈과 모래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여과암의 모습을 스케치한 것이다. 자갈은 어느 화강암이 풍화, 침식으로 만들어졌다. 기억, 자갈을 구성하는 광물의 생성 시기, 니은, 여과암의 생성 시기, 디귿, 전류의 형성 시기를 시간 순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먼저 이 어느 화강암이 풍화 침식 작용을 받아야만 모래라든가 자갈과 같은 쇠설성 퇴적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성된 자갈과 모래가 쌓여서 다짐작용과 교결작용을 받아서 결국은 속성작용을 받아서 쇠설성 퇴적암, 여감이 생성이 되겠지요. 그리고 여감이 생성된 다음에 이 여감이 큰 압력을 받는다든지 해서 깨지면은 전리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제일 먼저 형성되는 것은 기억이지요. 자갈을 구성하는 광물의 생성 시기, 그러니까 모래라든가 자갈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속성작용에 의해서 여감이 퇴적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리가 생성되어야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순서입니다. 1번입니다. 7번 표는 서로 다른 종류의 퇴적 환경과 그 사례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육상환경, 해양환경, 연안환경 중 하나이다. A. 대륙봉 대륙대 심해저 평원은 해양환경에 속합니다. B. 사막, 하천, 호수는 육상환경. C. 조간대, 해빈, 석호는 연안환경,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이 만나는 연안환경에 해당됩니다. 퇴적환경 ABC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지구에서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A. 해양환경이다. 맞지요? 지구 표면의 약 70%가 바다이므로 분포 면적이 가장 넓은 것은 해양환경 A.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석회암이 생성될 수 있는 퇴적 환경의 분포 면적은
A. 해양 환경이 B. 육상 환경보다 넓다라고 그랬는데 석회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석회질 생물체에 산호라든가 유공충이 쌓여 만들어진 유기적 퇴적암에 해당되는 석회암도 있고, 물에 녹아있던 탄산칼슘이 화학적으로 침전되어 만들어지는 화학적 퇴적암에 해당되는 석회암도 있는데, 이 중에서 석회암은 주로 해양 환경에서 산호라든가 유공충과 같은 석회질 생물체가 쌓여 생성되기 때문에 바다, 해양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석회암이 B, 육상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분포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자, 디귿, 강물이 바다로 유입되는 곳, 이곳이 바로 연안환경이죠. 연안환경은 육상 환경과 해양 환경이 만나는 곳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삼각주도 연안환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모두 맞았습니다. 8번 그림 가나 다는 퇴적암에서 관찰된 퇴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는 사층리입니다. 사층리는 층리가 나란하지 않고 비스듬히 기울어지거나 엇갈려져 쌓인 사층리인데, 가그림은 이 사층리를 옆에서 본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는 위로 올라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점점 감소하는 점이층리입니다. 이 점이층리의 모습도 역시 옆에서 본 단면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는 물결모양의 흔적이 나타나는 연운인데, 이거는 옆에서 본 옆 단면이 아닙니다. 이 그림과 같이 옆에서 본다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뾰족하고 아래로 내려올수록 둥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텐데, 이 그림은 연운을 위에서 내려다본 측리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측리면 수평면이 그대로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다 그림만 위에서 내려다본 측리면을 관찰한 것이고, 가하고 나는 옆에서 본 단면을 관찰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측리면에서 관찰한 모습이다. 가하고 나는 측리면에서 관찰한 게 아니라 옆에서 본 단면을 관찰한 것이라고 그랬지요. 다만 측리면에서 관찰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은 공통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퇴적물이 침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조이다. 여기 나와 있는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모두 퇴적물이 퇴적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구조이지요.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퇴적 구조를 이용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요. 역전되지 않은 지층의 단면에서는 사층리의 경우 위로 올라갈수록 층리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 점이층리도 위로 올라갈수록 퇴적 입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는 특징, 그 다음에 연운도 옆에서 본 단면에서 볼 때 위쪽이 마루 부분이 뾰족하고 아래 골 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이용해서 지층이 역전되었는지 역전되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모두 다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모두 다 역전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인데, 이것이 역전되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 화면을 거꾸로 놓고 생각했을 때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모두 다 될 수가 있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귿만 맞았습니다. 9번 그림 가나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단층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다의 모든 지층은 수평층이다. 여기 보면은 지층을 색깔별로 나타내고 있는데, 검은색 지층을 보면은 모두 수평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우선 가는 이 상반이 이 단층면 이렇게 있을 때 단층면 위에 놓인 땅덩어리가 상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땅덩어리는 이 단층면보다 밑에 놓여 있지요. 그래서 하반이 됩니다. 다른 그림에서도 이 단층면 위에 있으면 상반, 단층면 아래에 있으면 하반이 됩니다. 그런데 가의 경우는
이 하반에 대해서 상반이 아래로 이동을 했지요. 이런 단층을 정단층이라고 합니다. 주로 양 옆에서 잡아 끄는 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지요. 그 다음에 그림 나는 이 하반에 대해서 상반이 위로 상승한 역단층입니다. 역단층은 양쪽에서 압축시키는 행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다는 상반과 하반이 상하 방향으로 상대적 이동은 없고 수평 방향으로만 이동을 했지요. 요런 그 단층을 주양 이동 단층 또는 수평 이동 단층이라고 합니다. 자, 가나다 설명 중 옳은 거 고르기. 기억 하반에 대한 상반의 연직 방향의 이동 거리가 가장 긴 단층은 정단층이다. 다의 경우는 상반이 하반에 대해 이동한 양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가에서는 이 상반이 하반에 대해서 많이 아래로 내려왔는데 나 역단층에서는 이 하반에 대해서 상반이 조금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반에 대한 상반의 연직 방향 이동거리가 눈으로 볼 때 가장 긴 단층은 가, 정단층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았고, 니은, 나에서 A는 상반, B는 하반이다. 상반과 하반을 결정할 때 기준은 단층면이라고 그랬죠. 단층면보다 위에 놓인 땅덩어리들은 다 상반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층에서 모두 오른쪽에 있는 땅덩어리가 단층면 위에 있기 때문에 모두 상반에 해당되고 왼쪽에 있는 땅덩어리들은 단층면 밑에 놓여 있기 때문에 모두 하반이 됩니다. 그래서 나에서도 A는 하반이죠. 하반. B는 상반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변환단층의 구조는 나보다 다에 가깝다. 변환단층은 판이 서로 이동 방향이 달라가지고 수평 방향으로 어긋나 있는 그 보존형 경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수평 방향으로만 어긋나 있는 단층, 즉 수평 이동 단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변환단층의 구조는 다 역단층보다 다 주양 이동 단층 또는 수평 이동 단층에 가깝다. 맞았지요?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10번 그린 가는 어느 지역의 지층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의 P부분에 역전된 지층을 표시한 것이다. 옳은 거 고르기. 이러한 그 스곡 거의 이 스곡 축면이라고 합니다. 스곡을 거의 대칭적으로 자르는 경계면을 스곡 축면이라고 하는데 이 스곡 축면이 거의 누워있는 스곡을 우리가 횡화 스곡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배사이고 어디가 향사인지를 몰라가지고 배사 축면과 향사 축면으로 구분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스곡 축면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향사에 해당된다면 향사 축면이 되고 이 부분이 배사에 해당된다면 배사 축면이 되는데 축면이 누워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위로 굽어져 있는 부분이고 어느 부분이 아래로 굽어져 있는 부분인지를 모르죠. 그래서 다 같이 스곡 축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흉화스곡에서 역전되지 않은 부분은 이 부분하고 맨 위에 부분이고 이 가운데 부분이 역전되었습니다. 이렇게 굽어지는 과정에서 위아래가 바뀌었죠. 바뀌지 않았을 때는 아래 위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위아래가 뒤바뀌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역전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부분이 역전되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B가 먼저입니다. B 다음에 C가 나중에 쌓였지요. 그래서 전체적인 퇴적 순서는 A, 제일 밑에 놓여 있는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D, 이 부분도 C가 되고 이 부분도 B가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다 같이 A 부분이 되고 이 부분은 D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퇴적의 순서는 A, B, C, D 순서가 됩니다. 자, 기억 A부터 D 중 가장 먼저 퇴적된 지층은 A다. 맞았지요? A, B, C, D 순서라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니은 스곡 측면이 지표면에 대해 거의 수평이지요. 수직이 아닙니다. 수직인 스곡은 정스곡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옆으로
거의 수평이기 때문에 횡마스곡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 틀렸고, 이 지역에는 횡압력에 의해 형성된 지질구조, 이 횡하스곡 자체가 횡압력을 받아서 생성되기 때문에 횡압력에 의해 형성된 지질구조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았습니다. 11번 그림은 호수가 분포하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 보면은 스곡 구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위로 볼록하게 휘어진 부분, 이 부분을 배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수 밑에 아래로 오목하게 휘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향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호수 밑에는, 호수 밑의 지하에는 향사 구조가 나타납니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호수가 위치하는 곳의 지하에는 향사 구조가 나타난다. 맞지요? 그 다음에 단층 F-는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단층면 F-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단층면 위에 있는 땅덩어리 오른쪽이 되죠. 오른쪽이 상반입니다. 그리고 단층면 F-의 밑에 있는 왼쪽 땅덩어리가 하반인데 이 검은색 지층을 기준해서 보았을 때 오른쪽에는 상반이 상승을 하고 왼쪽에 있는 하반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단층, 상반이 상승한 단층을 역단층이라고 하죠. 역단층은 횡압력, 양쪽에서 압축시키는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단층 F, 역단층은 횡압력을 받아 형성되었다.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단층 F-는 스곡보다 먼저 형성되었다. 단층이 먼저 형성되고 스곡이 나중에 형성되었다면 스곡이 단층에 의해서 이렇게 끊긴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곡이 먼저 생성이 되고 단층이 나중에 생겼기 때문에 이 스곡이 단층에 의해서 끊긴 겁니다. 그래서 단층 F-는 스곡보다 먼저가 아니고 나중에 형성되었다가 맞지요. 디귿은 틀렸습니다. 12번 그림 가나 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부정압을 나타내는 것이다. 부정압은 어떤 경우에 생성되느냐 하면은 이 아래에 있는 지층이 수면 밑에서 퇴적이 되다가 융기를 합니다. 융기를 한 후에 오랜 세월 동안 풍화 침식을 받아서 깎인 면이 부정한 면입니다. 깎이고 나서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다음에 새로운 지층이 훨씬 뒤에 쌓이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 사이에 퇴적 시간의 시간적 격차가 아주 크게 되는데 이러한 두 지층 사이의 관계를 부정압이라고 합니다.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인 구조가 아니지요. 지층이 연속적으로 쌓였을 때는 정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정압을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다 같이 부정압 면이 지금 현재는 여기 보면은 다 같이 수평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부정압 면이 수평인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기준은 이 부정압 면 밑에 있는 지층과 위에 있는 지층이 나와 같이 평행하냐 아니면 가와 같이 평행하지 않느냐, 그리고 다와 같이 부정압 면 밑에 아예 층리가 있는 퇴적암이 나타나지 않고 층리가 없는 화성암, 특히 심성암이 나타나거나 또는 변성암이 나타나느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와 같이 위아래 지층이 평행하지 않을 때를 경사부정압, 평행할 때를 평행부정압, 부정압 면 밑에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나타나는 경우를 난정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난정압의 경우가 위층과 아래층의 퇴적 시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시간적 격차가 가장 큰 부정압은 난정압입니다. 옳은 거 고르기. 가에서 부정압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경사가 서로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를 경사 부정압이라고 합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부정압 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의 퇴적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불연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부정압 면의 하부에는 층리가 있는 퇴적암이 나타나는 게 아니지요. 층리가 없기 때문에 화성암이나 변성암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의 경우는 부정압 면 하부에 퇴적암이 분포한다가 아니지요. 화성암이나 변성암이 분포합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기억만 맞았습니다.